하와이안 블루 다이아몬드 이고 백만장자가 올라간다 그랬는데 저 맞거든요. 며칠 전에 지방에서 누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오셨는데 그 사장님 좀 불러달래요. 그래서 저예요 그랬더니 사장님 불러달래요. 저예요. 사장님 하면 좀 나이도 많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 배도 좀 나오고 그래야 되나 그죠? 네, 하여튼간 다른 게 제가 우수해서가 아니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보다 사실은 한 6년이나 7년 정도 이 사업을 먼저 접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접했을 때의 그런 과정과 또는 이 마케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여기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도 계실 거고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뒤에서 쭉 서가지고 보다 보니까 굉장히 학구적으로 굉장히 조용하게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한국에는 많은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왜 하필이면 이 NSE라고 하는 것에 저 같은 사람이 몸을 담았고 또 좀 전에 하신 분도 6년 전에 몸을 담아가지고 이런 마케팅으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여기 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제 목소리가 좀 졸려요. 잘 신경 쓰셔가지고 한 1시간 좀 넘게 여러분들이 좀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시면은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처음에 딱 듣고 시작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전직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컴퓨터 엔지니어 그러는데 사실 그냥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7년 전에 저한테 이 사업을 전달해 준 분이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처형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죠? 처형이 이 사업을 우리 부부를 놓고 딱 소개를 했는데 저기 서초동 살 때였어요. 둘이 앉혀놓고 집에 와가지고 막 뭘 착각착각 하면서 설명하더라고요. 호주에서 와서. 근데 그때 저는 사실 굉장히 첫인상이 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안 좋았냐면은 조서방 자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번대요. 근데 그 인상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한참 동안 이 사업을 안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조서방도 이렇게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는 말 때문에 저는 안 했는데 그 말 때문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처예요. 참 성격이 여러 가지 틀리죠. 저는 그 말 때문에 말이 굉장히 첫 인식, 그 인상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이걸 안 했는데 우리 와이프는 그 말 때문에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야, 성격도 참 여러 가지다. 근데 하여튼간 저는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와이프가 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접할 때 안 좋았던 인식이 뭐였냐면은 처음 오신 분들이 또는 처음 접할 때 가졌던 그런 우리나라의 인식이에요. 그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게 저한테도 굉장히 큰 문제였고요. 두 번째, 그것이 어느 정도 인터넷이나 이런 거 책이나 이런 자료를 보면서 풀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셀러리맨들은 이렇게 확 발을 잘 씻게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걱정한 부분이 뭐였냐면은 야, 이렇게 완벽한 비즈니스고 이렇게 완벽한 보상, 이렇게 완벽한 회사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 완벽한 사업이라면은 우리 같은 사람, 즉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 사람한테 말렸던 이유도 당신이나 내가 해서 벌 정도의 돈이라면은 웬만한 사람들 사실 다 벌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아니까. 그냥 일반적인 셀러리맨이었고 우리 와이프는 그냥 주부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두 번째는 의심스러웠어요. 야, 어떻게 이 정도 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잘 못했던 사람도 있고 또는 뭐 해다 그만뒀다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이 하여튼 그 두 번째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까지 왔고 일단 기회가. 자, 근데 이거 뭔가가 이거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좀 이 마케팅을 좀 더 깊게 알아본 결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다.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은 나나 이 사람 같은 사람이 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마케팅이다. 라고 하는 걸 느낀 부분, 그 아주 핵심적인 그 부분들을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 그나마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에요. 혹시 여러분들 EBS라고 아시죠? EBS 잘 안 보는데 저희 아들내미가 11살이에요. 근데 툭 하면 만화 본다고 EBS를 봐요. 그래서 EBS를 딱 틀었더니 어떤 내용을 설명하냐면은
그 병법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자병법 강의를 하더라고요. 어느 강사가 나와가지고 병법이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러면서 가장 유능한 장수, 전쟁에서 이기려면 가장 핵심적인 게 뭐가 있어야 되냐라고 하니까 그 강사는 손자병법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바로 그 노랍니다. 노가 NO가 아니고요. 분노할 때 노자 있죠? 그 분노할 때, 한문을 몰라가지고 잘 못 쓰겠는데. 하여튼 그 분노할 때 그 분노를 잘 활용하는 장수가 가장 유능한 장수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전쟁할 때 보면은 총을 전쟁 영화에서 보면 막 이렇게 쏘잖아요. 근데 실제 전쟁할 때는 그렇게 절대 안 쏜답니다. 거의 안 보고 이렇게 쏜대요. 그러니까 수백만 발 쏘는 중에 하나가 죽을까 말까 한대요, 한 명이. 그래서 그만큼 안 보고 쏘는데 가장 병사가 분노가 날 때는 언제냐면은 옆에 전우가 피를 흘리고 막 죽었을 때 그때는 이렇게 하고 쏘다가 그래서야 막 이제 막 보고 쏜대요. 그러면서 그 실제로 분노를 가장 그거를 잘 일으켜내고 그걸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게 이제 유능한 장수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면서요. 여기 이제 지금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사업을 정해가지고 하려고 마음먹은 분도 있고 또 앞으로 하실 분도 있고 또 기존에 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이 사업을 저도 하면서 야 이것도 어찌 보면 사업인데 내가 이걸 큰 사업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내가 저런 이 사업에도 분노가 필요할까 전쟁처럼?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초반에 분노를 가지고 했나? 그랬더니 분노가 있었더라고요. 내가 뭐라 할까요? 제가 그동안에 갖고 있지 않았던 것들이 초반에 갖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처음에요. 이랬어요. 누가 주변에 야 장사 잘 돼? 이 말이 왜 이렇게 기분 나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나는 이거를 큰 사업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되게 열심히 알아보고 굉장히 거대한 사업이라고 시작했는데 물어보는 건 장사 잘 되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도 기분이 나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자본도 안 들이고 뭐 아무것도 들이고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간에 여러 가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특히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주로 보면 뭐 가까운 친구들, 형제들 이런 분들이 많이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하여튼간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할 때 어려움이란 게 있죠. 어려움이란 게 있었는데 그때 정말 이게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걸 해야 되나? 정말 치사하네.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이거 정말 이거 그만둘까? 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사실 제가 지금 가장 높은 직급이고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백만장자도 됐고 했지만 사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거 그만두고 싶다라고 할 때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뒤에서 계속 울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요. 거봐 소리였어요.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잖아. 그런 거봐라고 하는 단어가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귀에서 윙윙윙 들리는 게 거봐. 너 해봐야 얼마 안 할 줄 알았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네가 해봐 여태까지 뭐 네가 잘한 게 뭐 있어. 왜 내가 나를 왜 괜히 자책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잘하는 게 뭐 있어. 뭐 여태까지 대학도 한번 두 번째 붙고 여태까지 1등 한번 해본 적 없고 또 1등 해본 적도 없거든요. 여태까지 최고 잘한 게 2등 해본 적 딱 평생 살면서 한 번 있어요. 그것도 아주 어렸을 때. 그리고 이제 장자를 해본 적, 우스갯소리잖아요. 저도 진짜 우스갯소리로 여태까지 장자라고는 군대에서 병장 해본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간, 그렇게 남들보다 우수했던 적이 한 번도 없던 나였기 때문에 그 거봐라고 하는 소리가, 거봐 하면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때 가졌던 게 저한테는 아까 같은 그 손자병법에 있었던 그런 분노 같은 그런 어떤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지 않았던 뭐랄까요. 도끼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 내가 어떻게든지 이거 해야지. 어떻게든지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이거 진짜 하기 싫은 게 한 10번 정도 될 때까지 내가 참고 하리라. 그러면서 한 3번 정도 참았던 것 같아요. 3번 정도 참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사업이 확장이 되고 많은 사업자가 생겼던 것 같아요. 하여튼간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거기, 대부분 이렇게 초반에 앉을 때는요, 저기 앞에 나가서 강의하는 사람, 좀 전에 나와있던 그런, 우리 장인선 사장님, 또 전화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들은 뭐 좀 남들이랑 좀 틀려 보이는 것 같은, 미리 시작했고, 뭔가 좀 특수하게 잘하는 사람 같고, 뭐 그런 생각을 저도 사실은 옛날에 앉았을 때 했거든요. 저 사람들은 나랑 뭔가 좀 틀린 사람이겠지. 라고 했었는데, 그런 생각
저도 초반에 그런 것들, 뭐 장윤선 사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윤선 사장님이랑 친해진 것도 IMF 때 상당히 친해졌어요. 무지하게 사업이 어렵더라고. 그때 이제 둘이 맨날 같이 만나가지고 그냥, 사장님 내는 어때요? 그러니까, 나도 힘든데, 어떻게 하지? 잘 돼. 또, 옆에서 잘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난 또 더 기운내 해야 되잖아요. 샘나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또 나는 이렇게 잘 돼요 하니까, 그래? 하더니 또 금방 없어지더니 또 막 잘하고. 그 옛날에, 그렇게 서로 경쟁해가면서 잘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간,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주된 요지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마케팅의 법칙을 제가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실 내용은 약간 딱딱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가 많은 사업자들이 왜 이 마케팅을 택하고 또 이 마케팅을 택한다면 어떤 부분을 선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에는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마케팅의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은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떠한 부분이, 이게 지금은 우리 마케팅이랑 도대체 NSE 마케팅이랑 저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쭉 설명을 들어보시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저기 앞에 나가 있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돈을 벌었구나. 저렇게 해서 성공했구나. 이 마케팅은 이러한 속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케팅에는요, 몇 가지 법칙이 있어요. 지금부터 좀 딱딱하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보이시죠? 선도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케팅 책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만 가장 우리 마케팅에서요, 가장 먼저 알아주는 법칙이 바로 이 선도자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칙이 있어요, 마케팅에도.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을 아십니까? 네, 에베레스트 아시네. 예, 에베레스트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높은 산은 아세요? 모르세요? 네, 아시는 분 있네. 에베레스트는 네팔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높은 산은요, 인도에 있는 고드윈 오스틴이라고, 저도 몰라가지고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름이 뭔가. 왜 일명 K2라고 하는 산이 있죠? 예, 고드윈 오스틴이라고 하는 8,611m 되는 산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마케팅에서는요, 사실은 더 좋은 것보다는 맨 처음이 낫다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미국에서 가장 첫 번째 일대 대통령은? 누군지 아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예, 조지 워싱턴. 2대 대통령은? 모르죠. 예. 그 다음에, 제일 처음, 인간이 제일 처음 달에 착륙한 사람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착륙한 사람은? 예. 잘 몰라요. 자, 이걸 한번 마케팅적으로 적용을 시켜볼까요? 자, 지프라는 차. 아시죠? 예, 지프라는 차. 첫 번째, 이런 사륜구동으로 첫 번째 탄생한 게 지프입니다. 그리고 집이 그냥 브랜드예요. 근데 우리 사륜구동차 보고 다 뭐라 합니까? 지프 그러잖아요. 근데 지프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IBM 같은 경우도 컴퓨터 업계에서는 그래도 이 메인 프레임에서는 그냥 IBM입니다. 썸마이크로 시스템즈는 뭐의 선도자였냐? 우리가 말하면 워크스테이션 코프는 선도자였고요. 그 다음에 코크 하면 그냥 코카콜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크리넥스도 브랜드거든요? 근데 일반 휴지 보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크리넥스 하나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도 우리 셀로판 테이프 달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어느 회사 거건 그냥 스카치 테이프 하나 주세요, 그러죠? 예, 그 스카치 테이프도 회사의 브랜드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데일밴드도 그렇고. 그냥 데일밴드 달라고 했잖아요. 딴 회사 것도 많은데. 그 다음에 택배 보내는 건 DHL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저런 것도 있겠네. 랜드로버 같은 거. 누가 캐주얼 하나 살려고 그래요? 라고 할 때 캐주얼하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영에이지 놓고도요, 뭐라 그러냐면은, 다른 랜드로버 없어요, 이래요. 예. 네. 근데 그게 틀린 브랜드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야,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대부분요, 우리가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런 제품이 저거보다 우수하고, 저거보다 더 좋고, 저거보다 더 서비스도 좋습니다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마케팅에서는 뭘 중요하게 여기냐?
맨 처음이 더 좋은 것보다 낫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마케팅이 그 정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선도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예를 들면 여러분, 햄버거 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맥도날드죠. 네, 맥도날드가 생각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전 세계에서 맥도날드보다 더 맛있는 햄버거가 없겠어요? 네,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고급을내고 훨씬 더 맛이 있는 햄버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햄버거 하면 맥도날드가 가장 우수해요.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어떤 선도자의 법칙이 분명히 마케팅에서는 존재를 해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이 선도자의 법칙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결혼하면 부인 있잖아요. 부인 있는데 부인하고 결혼하고 나서 반드시 뭡니까? 더 좋은 여자가 분명히 나타나요,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요,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나더라도 더 이쁘고 더 날씬하고 그렇다 그래도 이거를 소리를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다 정리하고 애도 어떻게 정리하고 이 여자를 택하는 것보다는 첫 여자가 그래도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여자를 고집하려고 합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더 낫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여튼간 마케팅에서는 그 선도자의 법칙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해요. 자,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선도자의 법칙이 이미 선점을 당했다고 해도요, 만약에 영역이 틀리다면 상황이 틀려져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전통주 시장 하면 제일 알아주는 회사 아십니까? 국순당. 백세주 만드는 회사요. 원래 배상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서 첫째 아들이 국순당을 그런 거 받은 거 뭐라 그러지? 상속받았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이제 분가시켰는데, 이제 배상면 주가라고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은 그 국순당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백세주라고 하는 전통주 시장을 점유했죠. 근데 배상면 주가라고 하는 데가 전통주 시장 하면 이미 국순당이라고 하는 백세주를 위시로 한 시장이 이미 선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아닌 약주 시장, 플러스 이거 약주 시장을 프랜차이징 하는 거 있죠. 그걸로는 배상면 주가가 그 국순당보다는 훨씬 더 앞서 있다고 하는, 즉 뭘 얘기하는 거냐면 또 다른 영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영역. 즉 만약 어느 영역에 최초가 될 수 없다면 최초로 뛰어들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라라고 하는 게 영역의 법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선도자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거.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바로 이거예요. 피자 하면은 제일 처음에 피자 하면 피자헛 떠오르죠. 근데 이미 피자 업계에서는 피자헛이 선점을 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피자를 내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피자헛이 이미 선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파고드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파고든 새로운 영역을 구축한 회사가 바로 이 도미노예요. 도미노 하면 딱 뭡니까? 배달이에요, 배달. 이미 피자헛이 점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피자에서도 배달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도미노 피자다. 우리는 몇 분 안에 배달해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낸 거예요. 그래서 피자헛과 도미노 피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영역을 구축한 회사들이에요. 자,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 모두 다가 자기네 제품이 우수하다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사실은 고객은 별로 관심을 없어요. 그러나 영역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잠재 고객은 마음의 문을 열게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으셔야 될 선도자의 법칙이에요. 마케팅의 첫 번째 법칙이 바로 선도자의 법칙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인식의 법칙.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시장에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 기억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식의 법칙의 가장 키포인트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요, 메인 프레임을 가장 먼저 만든 회사가 레민턴이라는 회사예요. 자, 그렇다면 선도자의 법칙에 의한다면 레민턴이라는 회사가 메인 프레임 시장을 먹었어야 돼요, 다. 근데 희한하게도 메인 프레임 시장은 IBM이 전체 시장을 다 석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S400 같은 거, 하여튼 중대형급 이상의 시장은 거의 대부분 IBM이 다 가졌어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소비자들의 먼저 제품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 또는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누가 먼저 들어갔냐가 마케팅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또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런 인식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기억의 법칙. 시장에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 기억에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또 여러분들 퍼스널 컴퓨터 미국 시장을 보면요. 우리에게는 퍼스널 컴퓨터를 가장 먼저 만든 회사가 MITS 8800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옛날에. 근데 일단 퍼스널 시장을 누가 먹었냐, 미국에서? 이 델이 먹었습니다. 델이 전체 퍼스널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자, 이런 인식의 법칙을 어긴 회사들이 있어요. 왕이라고 하는 회사. 이게 최초로 워드 프로세서를 만든 회사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왕하면 워드 프로세서에다 인식 때문에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이미 워드 프로세서라고 하는 게 인식이 박혀 있어가지고 수백만 불을 썼어요. 그 중요한 컴퓨터를 만드는데. 근데 어찌됐건 이 회사의 이름은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이거 아마 제록스 하면 아십니까? 제록스? 제록스 하면 딱 못 떠올라요. 복사기 떠오르죠. 근데 이 회사가 한 몇십 년 전에 이 컴퓨터를 수십만 불을 투자해가지고요. 굉장히 좋은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소비자들의 머릿속엔 제록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복사기가 떠오르기 때문에 복사기 잘 만드는 회사가 컴퓨터를 실제로는 굉장히 우수한 컴퓨터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불을 그냥 속에 완전히 사장시켜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컴퓨터 사업을 실제로 제록스라는 회사가 접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제록스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죠. 마찬가지로 제록스는 다시 복사기 사업에 전념을 해가지고 제록스를 다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인식의 법칙이라는 거 하는 게요. 상당히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게 마케팅은 인식을 다루는 기술이다. 제품과의 싸움이 아니고 소비자의 인식과 또는 기억을 다루는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케팅의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미국 내 일제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요. 혼다, 도요타, 닛산 순입니다. 근데 실제로 일본 내에서는 도요타, 닛산, 혼다예요. 만약에 제품으로만 따진다면은 도요타 자동차가 일본에 수출하는 게 틀린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자, 미국에서는요, 예를 들어서요, 미국 사람한테 혼다 자동차, 나 혼다 거 샀어 이러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혼다? 뭐 시빅이야, 뭐 아큐라야.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일본 사람한테 나 혼다 거 샀어 하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어느 오토바이 샀는데? 그래요. 그게 그만큼 인식의 차이가 그만큼 무서워요. 하여튼간,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코카콜라에서요, 소비자들한테 20만 번의 맛을 테스트했어요. 실제로. 그랬더니 눈을 감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가장 우수한 제품이 맛이 있었다고 하는 소비자가 뉴코크, 그러니까 코카콜라에서 새로 개발한 콜라였고요. 두 번째가 바로 펩시콜라였어요. 세 번째가 옛날 우리가 먹는 코카콜라. 근데 실제로 매출액은 어떠냐? 마케팅에서는 역시 콜라 하면 코카콜라입니다. 첫 번째 걸 그냥 그 기억 속에 있는 걸 소비자들은 버리지 않아요. 코카콜라 1위, 그 다음에 펩시, 그 다음에 리코크예요. 참 희한하죠? 자, 그래서 이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가운데 아우디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우디 회사가 벤츠랑 BMW랑 실질적으로 비교 평가한 게 있어요. 유럽에서. 비교 평가를 했는데 결과가 놀랍게도요. 우수했어요. 아우디가 더 벤츠나 BMW보다 성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우수하다고 판명이 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믿으세요? 또는 그 평가는 사실일까? 사실일까요? 네, 답이 여기 있어요.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네. 마케팅은 제품의 싸움이 아니고 인식의 싸움이다. 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법칙을 가지고 자, 이 마케팅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돌아와서 자, 제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 법칙을 잘 기억하시면서 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 설명을 했겠죠. 마케팅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을 꼽으라면 바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선도자의 법칙과 두 번째인 인식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설입니다. 이 법칙에 어긋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자, 그렇다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도요, 마케팅이기 때문에 실제로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네트워크 마케팅도 선도자가 있어요. 그 선도자가 가장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을 탄생시킨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A사가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의 선도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사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제가 여기 큰 세미나에서는 아미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A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냥 A사 그럴게요. 실제로 A사가 선점을 했고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가장 큰 첫 번째 방식이 바로 그 회사가 택한 마케팅이 뭐냐? 바로 이 마케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두 가지 부류를 치는데 첫 번째가 이와 같은 백화점식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카탈로그만 펼쳐지면은 금방금방 이것도 있고 하다못해 이쑤시개에서부터 비행기까지 있다고 하는 게 이 백화점식 마케팅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그 카탈로그 마케팅이라고도 해요. 때로는. 자, 근데 여러분들 사업자 중에서는 프로슈머 마케팅이라고 하는 책을 종종 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프로슈머 마케팅. 그렇죠? 그 책의 가장 주된 내용이 뭐냐면 싸고 좋은 걸 받고 쓴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싸고 좋은 걸 받고 쓴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나한테도 소득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슈머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이 뭐냐? 바로 이 마케팅이에요. 제가 택하고 있는 이 회사의 마케팅은 아닌 거예요. 이 마케팅. 백화점식 카탈로그 마케팅. 이 마케팅은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싸고 좋은 걸 바꿔 쓴다고 하는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게 장점이냐면 지금 여기서 막 이런 회사의 마케팅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오늘 듣고 오늘 사업을 시작하죠. 그러면은 뭐가 가능하냐면 오늘 저녁 수업부터 매출을 일으킬 수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초기 사업자분들이 사업을 진행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우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다못해 오늘 야 이거 괜찮은데 해가지고 듣고 카탈로그 한 권 가져가서 저녁에 가서 누구한테 가서든 펼쳐놓고요. 여기 이것도 있고 너 어차피 쓰는 거 이 세제도 있고 뭣도 있고 있잖아요. 이렇게 뭐 김치도 있고 깍두기도 있고 휴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야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바꿔 써줘 내가 하니까 이게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이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류죠. 이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누구나 편하게 시작하고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거. 누구나가 다 부업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백화점식 마케팅에서는 그래도 A사가 가장 먼저 주도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선도자로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A사를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러한 마케팅의 방법을 쫓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거의 이런 방법의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방법의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은 마케팅의 법칙으로 본다면 절대 A사를 능가 못합니다. 거의 전체 100으로 본다면 반이 A사의 매출일 거예요. 나머지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회사들이 아마 할 겁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의 무슨 H회사는 하이리빙이에요. H회사, 그 다음에 무슨 AL 무슨 회사, 그 다음에 무슨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러한 식의 마케팅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선도자는 역시 A사고. 그리고 그 회사의 매출액이 거의 반을 넘을 겁니다. 반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선도자의 법칙이 마케팅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데이터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마케팅은 뭐냐면 바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마케팅이에요. 이 브랜드 마케팅이에요. 브랜드 마케팅은 이 위에 있는 백화점식 마케팅이랑 또 다른 하나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NSE, 이 회사, 이 누스킨, 파마에서 이런 류의 브랜드가 그래도 네트워크 업계에서는 이 브랜드 마케팅으로는 가장 먼저 선점을 취한 회사예요. 그래도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그래도 한 20억 불 넘는 회사가 A사, 그 다음에 우리 회사. 3위권 업체에서부터가 뭐냐면 보통 10억 불 미만입니다. 거의 대부분 반도 안 되는 회사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회사에서 줄을 이뤘다면 두 번째 회사의 이런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는 역시 첫 번째 회사가 A사라고 치면 두 번째 회사의 선도자는 누구냐? 그건 자타가 공인하는 NSE예요. 누스킨, 그 중에서도. 누스킨이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이러한 브랜드 마케팅 하는 회사가 네트워크 업계에서도 또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우리 회사라고 치면 우리 회사랑 비슷한 마케팅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로 치면 S회사 같은 경우.
S회사. 썬라이더라고 그럴게요. 예, 썬라이더, S회사예요. 예, 썬라이더 같은 회사도 브랜드 마케팅 하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혹시 댕기다 보면 썬라이더 하는 사업자분들을 많이 만나실 겁니다. 많이 만나면 그분들도요, 우리 사업자만큼 제품의 브랜드 가치 있죠? 자부심. 이거 못지 않습니다. 만나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대단해요. 제품에 대한 긍지가. 우리 못지않게 그 사람들도 이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 그냥 자기네 브랜드에 대한 제품에 대한 가치는 끝낸다 이거지. 막 그런 식의 마케팅을 해요. 그러니까 제품 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이랑 싸우면요 삐까삐까해요. 그러니까 제품 가지고 싸우시면 안 돼. 뭐 가지고 싸우느냐? 적어도 이러한 제품 가지고 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즉 S회사 같은 경우도 뭐 화장품도 나오고 우리가 얘기하는 약품, 약초 제품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낫다고 하는 건 기술력으로 좀 왜 선점하는 회사가 아무래도 좀 뭔가 나은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뉴스킨 제품 중에 180도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이런 제품을 다른 회사가 못 쓰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과학적인 어떤 우수성이거든요. 180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유를 아시나요? 뭐죠? 뭐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죠? 뭐예요? 네, 여기 얘기하네요. 아, 역시 이 사람이 제일 좋다. 네, HMW 복합체. 스탠포드 의대에서 HMW 복합체라고 하는 특수한 그 성분을 개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같은 그런 산도의 그런 아산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화학적인 작용을 못 일으켜요. 그걸 그렇게 썼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회사,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있죠. 이런 회사의 제품은 그래도 다른 브랜드보다는, 다른 제품보다는 뭔가 독특한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템만, 그 브랜드만큼은 다른 것보다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보다도 좀 우리가 우수하다고 하는 게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가지고 좀 더 과학이 발달돼 있다. 그래서 명현도 그 회사보다는 적은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또 사업성이고. 하여튼간 이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우리 회사 같은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저는 이걸로 봐요. 설명을 드리면요. 뭐냐면 세제가 막 집에서 떨어지거나 휴지가 떨어졌어요. 집에. 그럼 당장 어디 가서 삽니까? 슈퍼 가서 사요. 그 다음에 뭐 기저귀가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김치가 떨어져도 마찬가지고 뭐 세제가 떨어지거나 휴지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대부분의 것들이 떨어지면 곧장 어디로 가냐? 옆에 슈퍼로 가요. 근데 이 브랜드 마케팅 하는 회사들은요. 어떻게 하냐? 저는 남자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친구네 집에 갔는데 어떻게 다 자게 됐어. 그러면요. 씻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제품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남자지만 물로만 닦습니다. 안 그래요? 나만 그러나?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게 브랜드 마케팅 하는 회사의 커다란 장점이에요. 그게 뭐냐? 이 로얄티입니다. 로얄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소비자는요, 단돈 똑같은 파스텔의 분유가 이 회사가 10,000원인데 이 회사가 9,900원이야. 그럼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9,900원짜리로 가요. 그럼 뭐냐? 언젠가 우리가 얘기하는 싸고 좋은 걸 바꿔 쓴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싸면은 언제나 소비자는 이마트로 가요. 언제나 소비자는 어디로 가냐? 저기 다른 인터넷 조금이라도 더 싼 인터넷 쇼핑몰로 가게 돼 있는 게 소비자입니다. 실제로. 자, 그렇다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장점 바로 이 로얄티예요, 로얄티. 절대 예를 들어서 아이크림이 떨어졌다. 그럼 아이크림 떨어졌던 사람이 아이크림 떨어졌으니까 오늘 당장 안 쓰면 안 되니까 곧장 코너 가가지고 뭐 다른 아이크림 사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제품을 써보신 분들, 제대로 고객을 만들어 본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만약에 우리 사장님이 사업을 그만두시더라도요. 사업은 나 하기 싫어. 그래도 아마 제품은 계속 주문했을 거래요. 고객 끄떡거리잖아요. 그게 뭐냐? 제품에 대한 로얄티 마케팅이에요. 이걸 브랜드 마케팅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저자들은 로얄티 마케팅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업에서는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돈을 버는 근본 구조는 저는 이걸로 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즉 많은 카탈로그 마케팅 하는 회사들의 사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는 순간 매출액이 거의 없어집니다. 매출액이 거의 없어져요. 그 사람 때문에 뭐 기다렸다가 휴지나 이런 거 기다려가지고 무슨 분유 기다렸다가 4만 원 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품 주문하고 그러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즉각 가서 사지. 그런데 우리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로얄티 마케팅.
내가 제대로만 만들어주면, 즉 똑같이 1년 사업을 했더라도 우리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1년 동안 한 만큼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과 누적이 되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로얄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케팅에서 이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거를, 이 핵심 부분을 이해하시면요, 뭘 이해할 수 있냐? 아, 백화점식 마케팅이 저런 식으로 장점이 있지만 이 장점은 이 브랜드 마케팅 하는 회사에서 보면요, 이게 바로 단점이에요. 굉장히 큰 단점이에요. 지금 막 시작을 하셔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막 제품도 많이 알아야 되고, 도대체 뭐 순서도 이렇게 복잡하고, 특징적인 것도 많고, 좀 알아야 되고, 굉장히 처음에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브랜드 마케팅을 이해하시려면은, 벤츠 파는 사람들 있죠? 벤츠를 파는 사람들이 아무나한테 가서 마케팅 안 해요. 그럼 어디한테 마케팅을 하냐? 벤츠를 타고 있는 사람 있죠? 그 타고 있는 사람한테 마케팅해요. 그러니까 즉, 벤츠 탈 사람 주변에 적어도 그 탈 사람 주변에 그걸 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케팅을 하는 게 이 브랜드 마케팅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만큼 로열티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품이 거기에서 반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복이 되고 누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이 사업에서는. 그렇다면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있죠. 그게 뭐냐? 이 두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이해하시면 돼요. 반복되고 누적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열심히 해서 커미션을 한 300만 원 벌었고 소매 마진으로 한 100만 원 벌었어. 그러면 소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의 발과 시간이랑 비례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많이 소비자를 더 만나고 더 열심히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더 열심히 발품을 많이 팔면 그 100만 원이 200만 원, 300만 원이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몸이 아프면은 그냥 빵원이 되는 돈이기도 해요. 근데 내가 받은 커미션, 그 커미션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내가 1년 동안 만든 로열티를 만든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1년 동안. 그게 이 사업의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웬만해가지고요, 그 300만 원 밑으로 잘 안 떨어지는 게 이 브랜드 마케팅에서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사람이 사업을 안 해도. 왜? 그런 로얄티로 제대로 묶여갔으니까. 아까 사업 안 하셔도 제품 쓴다며요. 그냥 그것이 계속 뭉쳐지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의 소비자는 또 그렇잖아요. 내가 다음 달에 어디 하와이 간다고, 저 사람, 조 사장 하와이 갔으니까 나 제품 쓰지 말아야지 안 할 거 아닙니까? 나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장님의 소비자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제품의 브랜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누적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바로 이 브랜드 마케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이 이 사업에서의 장점이에요. 이 장점을 이해하시면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다행스러운 게요, 적어도 이 브랜드 마케팅에서는 우리 NSE, 특히 누스킨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미 선정을 했어요. 어느 나라 가봐도 백화점식 마케팅에서는 A사, 적어도 브랜드 마케팅하는, 즉 화장품 하면은 누스킨, 이미 인지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무기인지 모릅니다. 모든 책이나 해외에 나오는 모든 서적들에 보면은 그냥 아메이 누스킨이에요. 왜? 백화점식 마케팅의 1위 아메이, 그 다음 브랜드 마케팅의 1위 누스킨. 모두 두 회사를 어느 책을 보거나 어느 신문 기사를 읽거나 그렇게 나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게 우리가 그만큼 선점을 했다는, 우리가 얘기하는 선도자의 법칙을, 일단 우리가 선도자의 법칙을 지켰다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다행스럽게도 많은 소비자들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미 어느 정도 인식이 돼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화장품 하면 누스킨. 세제하면 이것저것 많은 거는 아메이. 화장품 하면 누스킨. 아직 파마넥스가 오픈한 지가 좀 덜 돼서 그렇지, 조금 있으면 허벌 제품, 우리가 얘기하는 약초 제품 쪽은 그래도 파마넥스. 지금 우리나라에서 파마넥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도요, 많이 그동안에 꾸준하게 이 매거진이나 또는 이런 신문, 이런 저널지 이런 데 많이 나왔던 게 많이 좀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인식이 됐냐? 약은 약인데 약이 아닌 약.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대체의학품으로 상당히 많이 인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 식품이랑은 약간 차별화된 마케팅 쪽으로는 상당히 그동안에 성과가 컸어요. 2년 동안. 매출액에 비해서 너무 견제를 많이 받아요. 매출액에 비해서. 왜? 우리가 그만큼 마케팅을 그런 식으로 펼쳐나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케팅 공부 여지껏 그래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접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이런 마케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케팅의 가장 큰 특징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마케팅은 NSE 마케팅의 포인트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누스킨 하면은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라고 하는 모토가 있습니다. 이 모토에 의해서 화장품, 우리가 얘기하는 퍼스널 케어 제품에서는 그래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전 기초 화장품 시장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 회사의 인식과 소비자들의 인식과 선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자, 일단 누스킨은 회사가 생긴 지도 16년이 넘었고요. 이런 16년, 18년째네요. 네, 18년째 벌써 지났기 때문에 누스킨이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는 가치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미 인식이 됐어요. 제품은 참 좋더라. 다른 건 몰라도 화장품은 누스킨이 좋더라. 뭐 이런 어떤 인식들이 상당히 많이 베꼈습니다. 네, 그런 인식이 이제 많이 베낀 게 참 다행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다른 모든 나라들이 그랬듯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인식이 바뀌었던 게 우리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일단 이 나라에서 성공한 겁니다. 일단 그런 인식이 먼저 바뀌었다고 하는 게. 두 번째 회사가 이제 파마넥스예요. 그 파마넥스가 원래는 학계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지만, 이제는 원래는 이게 파마넥스라는 게 어떤 연구단체였잖아요. 학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상품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는 94년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연구 어떤 시스템으로 있었지만, 우리가 상용화해도 상품으로 만든 건 94년도서부터예요. 그리고 IDN이라고 하는 그 제품이 96년도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에 공식으로 지정식품이 된 다음부터 좀 뜨기 시작했어요. 우리 회사의 제품이.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파마넥스도 계속 마케팅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전부 다 그런데 올림픽 선수들이 먹는 제품. 올림픽 선수들이 먹는 제품은 약이 아닌 제품 중에서 가장 약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제품을 골라 먹은 게 바로 우리 회사의 제품이에요. 96년도도 마찬가지고 2000년 솔레이크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태능 선수촌에 가시면은 식판에다가 밥 탈 때 한 포치 딱딱 얹어지는 제품도 우리 거고 일본 올림픽 선수들이 먹는 것도 우리나라 제품이고 99년도서부터는 대만 올림픽 선수들도 공식적으로 먹는 게 우리 회사 제품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계속 이 차별화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일단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먹는다. 그럼 이미 제품의 검증은 끝난 거예요. 이념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Provided by nature, proven by science. 이거를 번역해 드릴까요? 예. 자연으로부터 제공되고, 그 다음에 과학으로 증명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동안에 동양의학 하면은 이게 뭐냐면 동양의학이 이겁니다. Provided by nature. 인삼 되게 좋다. 인삼 먹으면은, 굉장히 우리가 얘기하는 몸에 보양이 되고 좋다. 근데 정확히 인삼의 뭔지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돼 있어요. 정확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냥 자라 에키스가 좋다. 자라탕이 좋다. 그럼 옛날에 허준이 쓴 동의보감에 나오는 그런 그냥 그 자라탕 그거예요. 근데 그 자라의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강장에 좋고 이런 게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준이 쓸 때의 그 자라가 지금의 이 자라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라는 완전히 산에 있는 자라고 지금 자라는 다 이게 항생제 여러 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키우다 보니까 상처 많이 나잖아요. 상처 많이 안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부러 막 소주 먹고 하죠. 회 먹을 때. 대부분 뭘 주니까 그래요? 다 줘요. 뭘 줘야 돼요? 상처 나기 때문에. 서로도 부닥쳐가지고. 하여튼간 이런 입증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이었어요. 그동안에 동양의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인삼이면 좋다였는데 이 파머넥스가 추구한 게 뭐였냐면 proven by science예요. 즉 쉽게 예를 들어서 인삼에도 여러 가지 성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미질도 있고 여러 가지 성분이 있겠죠. 다른 미네랄도 있고 여러 가지 성분이 있을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성분에서 어떠한 성분을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답토겐 같은 작용을. 우리가 얘기하는 그 혈압이 높은 사람도 좀 낮춰주고 혈압이 좀 낮은 사람도 좀 낮춰주는 이런 현상들을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그 액티베이트한 인그리디언트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을 몇 미그램을 뽑아서 이렇게 해서 몇 주간 어떻게 투여하고 했더니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나와. 우리가 얘기하는 임상 실험 이런 것까지 다 맞춰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바로 이 파마넥스예요. 그러니까 약초, 그러니까 허벌 제품 중에서는 가장 과학적으로 증명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캡슐화 시켜놓은 거니까. 그리고 이 회사가 모든 공정 같은 건 GMP 시설로 다 하니까 여기 제약업계 다니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GMP 공정으로 만드는 건강식품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쨌건 저희 회사의 제품이 미국 FDA에서 얘기하는
의약품을 만드는 공정 그대로 만드는 게 이제 파마넥스. 제가 이 누스킨보다는 파마넥스를 좀 더 오래 얘기한 이유가 브랜드가 이미 누스킨은 이미 인지가 됐어요. 많은 시장에서. 근데 파마넥스는 아직 아일에서 허벌 제품 시장에 학계에서는 상당히 아주 독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근데 아직까지는 매출액의 그걸 좀 못 따라주고 있어요. 누스킨만. 그래서 이 파마넥스는 그만큼 그 인지도, 우리가 인식 속에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매스컴이라는 데서 인식 속에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는 브랜드의 파워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설명드릴 세 번째 회사가 뭐냐면 빅플래닛입니다. We Change the World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는 말 그대로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편하냐면요. 현재 우리나라 방문 판매 법에는 이런 빅플래닛 같은 거를 통해서 실제로 나한테 인컴이 되게 못합니다. 법적으로. 무형의 재화를 통해서 나한테 수입이 못되게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방판법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회사들이 뭐합니까? 이상한 카드 같은 거 팔아가지고 지들도 안 쓰는 카드 팔잖아요, 지금. 몇십만 원에. 되지도 않는 거 전화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그런 편법을 하건 말건 정상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아마 조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 보니까. 이 회사는 우리가 얘기하는 무형의 재화, 즉 인터넷과 통신 쪽에서 생기는 부가가치가 나의 비즈니스와도 연결되는 게 세 번째 회사예요. 이해 못했다. 지금 얼굴 보니까. 자, 인터넷과 통신에서 생기는 부가가치가 나의 비즈니스와도 연결되는 비즈니스가 이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쓰는 ASDL 우리 거 써라. 어차피 쓰는 통신 우리 거 써라. 어차피 쓰는 인터넷 쇼핑몰 우리 거 써라. 어차피 쓰는 에너지 우리 거 써라. 근데 다른 거보다 이런 얘도 싸다. 앞으로 즉 이 두 개의 사업이 어찌 보면 탄탄한 오프라인 비즈니스라고 보면 이 비즈니스는 온라인 비즈니스입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여러분들이 반가운 소식은 올 7월이나 이 정도 되시면 이 제품 중에 아마 완벽한 빅플래닛 아이템은 아니지만 회사가 오픈 안 한 상태에서의 어떤 회색 프라덕이라고 하죠. 그레이 프라덕이라고 하는데 이런 프라덕이 하나 정도는 얹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글로벌 웹페이지라고 하는 GWP라고 하는 아이템이에요. 그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하나 아마 사업적인 굉장히 큰 도구로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글로벌 웹페이지. 여러분들이 각자 다 나의 웹페이지를 가지고 영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그 웹페이지가 상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몇 가지의 여러분들이 아직은 하지 않은, 아까 보나마나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아닌 게 뭐냐면요. 회사가 그러한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거 있죠. 그럼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아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어도 다른 회사에서 그 영역은 아직 안 했던 부분이 아마 할 겁니다. 우리 회사의 습성상.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새로운 영역의 법칙일 거예요. 그 영역의 법칙에 맞게끔 회사는 오픈을 할 거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미팅 해봤을 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준비가 상당히 많이 된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7월달에 될지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아이템을 즉 인터넷 쪽의 비즈니스를 한 프로덕트 정도는 아마 받으셔가지고 상당히 섹시한 아이템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섹시하다니까 이상한가요? 네, 섹시해요 되게. 굉장히 섹시해요. 섹시하고 팬시하고 그런 아이템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어찌됐건 회사의 컨셉은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마케팅의 법칙에 절대 어긋나지 않게 그동안 해왔어요. 아마 인터넷 분야의 선도자가 아니었다면 적어도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분명히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회사가 할 일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커다란 회사, 즉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회사가 우리가 다루는 아이템입니다. 그게 우리가 다루는 아이템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빅플랜이나 이런 인터넷 쪽이나 통신 쪽 또는 이런 에너지 분야 쪽에 관심이 있다면 사실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빨리 파마넥스나 누스킨을 가지고 탄탄한 오프라인을 구축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업, 누스킨과 파마넥스의 사업을 하는 오프라인은요, 딴 오프라인이랑 틀려요. 조금이라도 싸면 절로 가는 다른 사이트나 다른 옆에 슈퍼나로 가는 그런 오프라인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오프라인이에요. 그 오프라인 속에서 제대로 된 통신과 인터넷과 대체 에너지와 또 좀 지나면 파이낸셜 쪽 이런 쪽의 비즈니스들이 계속 열리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누스킨 같은 경우 화장품이다. 누스킨을 화장품을 잘 만드는 회사가 약초 제품을 만들어?
이게 시장에서는 안 통해요. 브랜드 마케팅에서는 안 통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파마넥스라고 하는 제대로 된 허벌 제품을 제대로 과학적으로 검증한 파마넥스 같은 회사를 만들게 된 거예요. 파마넥스 하면 그냥 약초, 누스킨 하면 화장품 브랜드. 그 다음에 빅플래닛 하면은 인터넷과 통신, 그리고 대체 에너지 분야의 전문적인 회사예요. 이런 각각의 이런 아이템이 하나 예를 들어서요, 여기 빅플래닛 제품 중에 하나가 열리잖아요. 이게 제품 하나가 오픈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식의 오픈이냐? 사업의 커다란 영역의 확대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딜러니까. 딜러의 딜러. 이런 아이템들을 다루는 딜러예요. 나는 딜러인데 처음에 파마넥스 제품을 위주로 했어. 나는 파마넥스가 쉬워서 했는데 내가 소개한 비즈니스를 소개한 사람이 처음에 누스킨이 편해. 40대 중반의 주부였어. 누스킨이 더 편하겠죠. 누스킨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분도 좀 하다 보니까 새로운 영역을 또 확장시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새로운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조 5천억 시장을 가지고 하다가 또 다른 3조 원 시장의 건강 시장이 열리는 거고 또 다른 몇백억 시장의 온라인 비즈니스 시장이 또다시 열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시장을 다루는 딜러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인데 어떻게 사업하냐?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브랜드 마케팅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아니, 장점이. 바로 로열티를 가지고 반복하고 누적시키는 마케팅이에요. 그게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NSE 마케팅을 제가 옛날에 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거예요. 브랜드 마케팅이었다. 이 마케팅을 택했던 이유는 첫 번째 제가 꼽았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왜냐? 이거는 내가 대단한 능력이 아니래도 저 보세요. 제가요, 한 달 봉급이요, 실제로 제가 옛날 받던 2년 반의 연봉을 한 달에 벌어요. 제가. 이 젊은 친구가 젊어 보이세요? 제가 사실 요새 그 겨울 연가에 배용준 머리를 좀 하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자유롭게 좀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노랗게 물을 들이고, 이건 뭐라니까, 바람물이라고 합니까? 바람은 좀 만들었는데, 바람이 좀 보이세요? 바람은 좀 보이죠? 이렇게. 삐쭉삐쭉. 예. 바람은 좀 됐는데, 이걸 노랗게 물들이고, 이제 22일날 큰 행사에 가려고 하는데, 야, 이거를 내가 만약에 노랗게 물들이고, 저렇게 바람머리를 하고 댕기면, 참 자유스럽고, 자유로운 비즈니스, 멋있게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랑 만나가지고 이 사업을 소개하고 리크루팅 할 때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중이에요 지금. 근데 이걸 바람머리를 하면은 좋아할 분들이 지방이 많아가지고 일단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간 그 정도를 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벌 사람 같지는 안 보이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버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 이 말하는 것도 보세요 지금 얼마나 버벅거리나. 그죠? 예, 졸린 목소리고. 강의를 잘하는 달변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판매를 아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태어나서 이 사업 하기 전에 여태까지 머리에 털나고 판매라는 걸 해본 적도 없어요. 이거 한번 써봐라고 하는 게 여기서 입 밖으로 나올랑말랑 하다가 못하고 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대구에 가니까 머리에 털 안 나고, 머리에 털 나고가 아니고 대가리에 털 나고 돼. 하여튼 대가리에 털 나고 여태까지 진짜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굉장히 망설여졌던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거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말도 못하고 인맥도 없고 진짜 뭔가를 판매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딱 처음에 느꼈던 게 브랜드 마케팅?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고 누적되는 구조? 그거를 딱 이해하니까 즉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300만 원 벌면 더 이상 안 떨어진다 그랬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1000만 원 벌었다? 그럼 그 이하로 잘 안 떨어졌어요. 거의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보니까 한 3,000 되고, 3,000 밑으로 안 떨어지고, 어느 정도 되니까 6,000 되고, 6,000 밑으로 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7,000 되고, 그 밑으로 안 떨어지고.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더 많은 일을 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놀고 먹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 개념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 우리 사업은요, 물론 팔기는 팔아요. 근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팔리는 시스템, 로얄티가 있는 시스템을 점점 확장시키는 비즈니스예요. 로얄티, 즉 제품이 반복이 되고 실제로 소비자한테 유통이 되고 사용이 되고 애용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그 중에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 또 다시 확장돼 나가고 또 내가 모르는 소비자로도 또 번져 나가고 이것이 점점 확장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브랜드 마케팅의 가장 큰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시작할 때 아예 그랬어요. 우리 부부가 여기 지금 가만히 이러고 듣고 있지만 우리 부부가 어떻게 했냐면은 야 우리가 비록 남들보다 좀 늦을 수는 있다. 남들보다 아예 늦다고 치자. 남들이 보통 3년, 5년 걸려서 블루 다이아몬드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예 젊으니까 아예 6년, 10년을 보자.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남들보다 조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늦을 수는 있을지언정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 브랜드 마케팅의 큰 장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기본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가면서 제품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있으니까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사업을 굉장히 못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 1년을 사업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제 밑에 사업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행사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한 100여 명 돼요. 우리 두 부부가 갔죠. 둘이 얘기한 게, 저 사장님 얼마나 좋을까. 이게 다 내 다운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래가면서 다음에 올 때는 한 명에도 초대해가지고 오자. 더 우리 사업자를 데리고 오자.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도 역시 둘이 갔고 네, 이렇게 둘이를 상당히 많이 갔어요. 사업을 되게 못한 거예요, 초반에. 그리고 한참 정도 지나서 한 10개월 정도,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제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압니까? 너 아직 하니? 했어요. 참 답답하지. 너 아직 하니?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저나 우리 와이프랑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나 봐요. 쟤네들 조금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두고 싶을 때도 그거 봐. 그런 소리가 들렸던 이유가 금방 그만둘 줄 알았나 봐. 한 1년 정도 되니까 그제서야 소개가 나오기 시작하고 새로운 소개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이 이 소개된 사람들한테는 자신 있게 권하겠더라고요. 비즈니스 얘기도 막 하고 그제서야 제품도 설명할 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상당히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약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꾸준하게 해왔더니 다행스럽게도 남들 한 연수 되니까 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까지 돼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진짜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내 1년 연봉도 벌고 2년 연봉도 벌고 2년 6개월치 연봉도 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제가 아마 다른 일을 했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운전기사 역할을 너무 열심히 했다.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랬으면요. 똑같지가 않았을 거예요. 일반 세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사실은 세일즈맨처럼 하면은 세일즈맨만큼만 봅니다. 그리고 일반 다단계 하는 사람들처럼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 져요. 거의 대부분 이거 너 이렇게 하면 얼마 벌고 이렇게 얼마 사고 다음 달에 이렇게 데리고 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거의 우리가 얘기하는 브랜드를 강조하고 제품으로서 탄탄히 반복이 되는 구조를 안 만들면요. 그는 어느 순간인가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세일즈맨은 뭐냐? 내가 한 만큼은 벌어요. 그러나 내가 몸이 한 달 아프면 그것도 빵원이에요. 대부분 우리 보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험회사 다니는 분이 있을 텐데 괜찮아요 뭐.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 그럼 그 다음 달에도 1,000만 원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새로이 개척. 또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즉 내가 지속적인 시간을 그마보다 더 많이 들이지 않으면은 그만큼 못 버는 거예요. 내가 발품을 끝내는 순간 그 다음부터 거기도 끝이라고요. 어쨌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마케팅의 시스템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 어떻게 돈이 되는가. 돈이 되는 구조는 이거예요. 브랜드 마케팅.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브랜드 마케팅을 하면서도 바로 이 사업성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사실은. 브랜드 마케팅이 가장 큰 우리 회사의 특징이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도 있지만 저는 이 두 가지를 우리 마케팅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해필이면 그 많은 회사 중 우리보다 매출액도 많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도 있는데 왜 해필 너네 회사가 도대체 특별한 게 뭐냐? 그럼 난 이거예요. 이거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다고 또 실제로 이 두 가지예요. 브랜드 마케팅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사업성이에요. 사업성. 지금까지 많은 매출액 중에요. 커미션을 가장 많이 주는 회사가 우리 회사예요. 커미션을 주는 체계는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는 자본주의적 보상을 철저히 하는 회사가 저희 회사예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죠. 예,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보상을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대부분의 백화점식 마케팅이나 다른 회사의 마케팅을 보면요. 대부분의 백화점식 마케팅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사죠. 그 10,000원짜리를 사면 포인트가 보통 10%나 20%가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중에 1,000원이 포인트예요. 그것에 뭐 10%나 20%를 커미션으로 받는 거예요. 10%나 20%. 그러면 얼마입니까? 20%만 받아도 1,000원에 20%면 1,000원에 20%면 200원이죠? 네, 200원이에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100% 포인트예요. 10,000원짜리를 사면은 10,000원이 포인트예요. 그럼 10,000원에 20%면 얼마입니까? 2,000원이에요. 자, 여기서 뭘 이해하셔야 되냐? 일반적인 백화점식 마케팅 하는 회사의 매출액, 한 달 매출액이 1,000억이다. 그럼 우리 회사 매출액 100억 정도의 매출액이랑 커미션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액 갖고 따지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브랜드 마케팅 하는 회사 보면 거의 대부분요. 철저한 로얄티를 가지고 있는 애용자 플러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면은 돈을 알짜배기로 버는 사업자들의 모임. 그것이 브랜드 마케팅 하는 회사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루이비통 아세요? 루이비통 모르는 분들은 요런 모양의 루이비통입니다. 네. 이거 이를 갖고 다니죠? 네. 가짜도 많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저는 가짜가 아닙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많이 갖고 다니는데 이거를 가짜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바로 브랜드예요, 브랜드. 실질적으로 진짜를 하고 다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진짜로 딱 이런 걸 꺼내서 명함을 탁 주고. 그 브랜드, 이 회사의 매출액이 우리 회사 매출액의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월 매출액이. 이 루이비통 회사 보고 저 하잘것 매출액이 적은 회사, 별별 없는 회사라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까르띠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것들 다. 이 브랜드, 요새 시계들 좋아하는 게 뭐지, 여자들? 불가리. 불가리도 마찬가지고. 다 브랜드 마케팅 하는 회사들은요, 다 로얄티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 속에 알짜배기 사업자들로 모여있는 게 이 브랜드 마케팅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회사는 사실 브랜드는 되게 좋은데 내가 소득이 별로 안 된다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소득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가장 전 세계 어느 회사를 다 따져봐도요. 평균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1년 애뉴얼 인컴 해가지고 평균 애뉴얼 에버리지 인컴 해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의 보통 몇 배예요. 몇 배. 그러니까 그러는 것들, 사업성, 그런 것들이 두 번째 가장 큰 이유예요. 제가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NSE 마케팅을 선택한 이유. 이거는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사실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세미나가 아니고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면요. 저는 뭐라 그러냐면은 안정적인 삶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했어요. 그래요. 사실은. 근데 좀 이걸 어렵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네? 안정적인 삶. 나한테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다 보니까 사실은 30대 후반이나 40대에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저한테 우리 처형이 93년도나 94년도에 이 사업을 소개했잖아요. 그럼 저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프로그램을 잘 짰거든요. 그 당시 기술력으로 잘 짰어요. 근데 좀 지나면서 굉장히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2개 짤 때 신입사원 애들이 보통 3, 4개 짜요. 그리고 오라클 같은 거, DBMS, 오라클 DBMS라든지 뭐 4G 언어라고 제 4세대 언어 같은 것들이 막 들어와요.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제가 2달 공부해가지고 핵심적으로 안 기술들 있죠. 그거 걔네들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알아와요. 미치겠어요 그냥. 막 기분이 이상해요. 근데 내가 진짜 나이 40이 되면 뭘 할까라는 거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나 스스로 생각을 자꾸 끊어요. 대안이 없으니까. 생각을 자꾸 끊게 돼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이 컴퓨터 업계에서 뭔가는 하고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어.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면 괜히 기운 빠져. 어떻게 되겠지? 그냥 그랬어요. 진짜 내가 40이 되면 뭘 할까? 50이 되면 뭘 할까? 라는 거 생각해 봤더니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때 난감할 때 택했던 게 바로 그때 우리 와이프가 막 하고 있었고 우리 와이프를 어찌됐건 남자들은요 부인이 막 뭘 하잖아요. 그럼 별로 그렇게 그냥 해라 그래요. 저도 그 해라 그런 이유가 뭐냐면
네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다. 그런 마음에서 사실 처음에 세상에 이렇게 돈 버는 게 세상에 이렇게 쉬운지 아냐. 해봐라. 그냥 그런 마음이었다가 이걸 괜히 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야, 저거 뭔지 모르게 저거 괜히 이용당하는 것 같고, 괜히, 저거 분명히 저 사람이 할 정도면 다 해야 되는데, 하여튼간, 안 되는 거야, 하여튼간. 그래서 하여튼간, 제대로 알아보다가, 해외 데이터를 보니까 이러네? 아, 이게 이런 건가? 라는 거 봤더니, 아, 이런 거구나. 아, 브랜드 마케팅이구나. 가장 매력이 있었던 게 바로 안정성이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브랜드 마케팅의 큰 특징. 내가 40이 되더라도 내가 버는 소득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어떤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바로 시스템 사업이라는 거예요. 시스템 사업. 시스템이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었어요. 예를 들면 40이 되더라도 50이 되더라도 저는 꿈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 나이 90이에요. 제 나이 90에 진짜 저희 제품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마네스 제품 먹으면요 잘 안 늙을 거예요. 저희 누스킨 제품 바르면요 피둥피둥 할 거예요. 계속. 전 잘 안 늙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거의 40살이 다 되는데 40살 같아 보여요? 아니잖아요. 어떨 때 보면 10년은 젊게 보인다는데 너무 안 같다. 하여튼간 굉장히 젊게 봐요. 늙질 않아요. 잘. 건강하고 또. 저는 90이 됐어도 지금도 하고 싶은 게 진짜 거의 나이 할아버지인데 젊게 사는 할아버지죠. 근데 늙지 않았을 거예요. 피둥피둥하고 건강하고. 그러면서 진짜 턱시도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마이크를 들고 많은 사람들한테 진짜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처럼 1등도 못 해보고 맨날 패배해왔고 항상 희망이 없이 꿈이 없고 목표가 없고 이런 많은 사람들한테 잠재욕구를 일깨워주고 그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꿈을 찾게 해주고 그런 어떤 열정적인 그런 노인네가 되고 싶어요. 그런 노인네가 막 되고 싶어요. 우리 와이프도 나이 진짜 한 80이 넘어서도요. 진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쫙 찢어진 드레스를 입고 그렇죠? 할머니인데 나이는 든 할머니인데 그러니까 팽팽하고 건강하고 그렇죠? 그리고 찢어진 드레스에 쫙 이런 눈썹 붙이고 이렇게 머리 쫙 이렇게 웨이브하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이 사업을 전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펼쳐나가고 이런 어떤 일들을 지금도 꿈꾸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세미나하고 이럴 줄 저는 옛날에 상상도 못했어요. 저 앞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하는 사람들은요, 좀 독특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냥 좀 특별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하여튼, 제가 사업을 6년 전에 접해서 가장 이 사업을 한 이유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가장 큰 매력을 느꼈고, 그것을 받쳐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브랜드 마케팅과 사업성입니다. 그렇다면, NSE 브랜드 마케팅을 사업적으로 성공하려면, 자, 우리 사업이 브랜드 마케팅인데 이 브랜드 마케팅을 사업적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적을 거 없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사업적으로 성공하려면 자,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그래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 원래 우리 성인들이 1시간 이상 안 돼 있으면 이것도 오래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다 드릴까 하다가 굉장히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NSE의 브랜드 마케팅을 사업적으로. 자, 이것이 아마 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그냥 단순히 소비자 얘기만 하다면은 아마 이 시간에 많이들 안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오신 이유가 이 마케팅이 그러한 마케팅이라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사업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 굉장히 이 사업은요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 사업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 뭔 소리야 도대체? 이 사업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간단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종교생활 하시는 분 계시죠? 네, 종교생활 하는 분 계실 거예요. 저는 참고적으로 뭐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얘기하는 종교생활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쉬운 행위인데도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 종교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거.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행위는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죠. 그죠? 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 있지만, 나야, 나 그 자체 건강이에요. 내 건강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왜 오랜 병에 효자 없다듯이 오랜 부인병에 좋은 남편 없는 것도 맞는데 이거 왜 이야기하나? 우리 와이프가 옛날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팠어요. 그냥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된 게 없어. 시집을 왔더니 머리숱 별로 없죠. 일주일에 한 번씩 두통이야. 아파요. 맨날 두통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눈썹 없죠. 그 다음에 이거 안경 벗으면 봉사죠. 그 다음에 이 콧잔등 났죠. 잇몸 아파가지고 맨날 잇몸 아프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은 피부 또 이렇게 닭살이죠. 그 다음에 신장 안 좋죠. 위 안 좋아가지고 맨날 체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경통 있어가지고 어떻게 비 오면 그렇게 아는지. 예. 신경통도 있었죠. 그 다음에 맨 발밑으로 가가지고 평발까지. 하여튼, 위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여튼간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죽을 쏟아주다 보니까, 한참 오래되니까 막, 아프다 그래도, 아파?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하여튼간, 이 사업을 통해서 또 하나 얻었다면, 이 사람이 안 아파요, 이제. 너무너무 좋아 죽겠어. 진짜 건강해졌어요. 그 신경통이 어느 순간 세미나하다 알았대요, 자기는. 세미나하다 옛날에, 나 진짜 옛날에 푹하면 파스 붙이고 있었는데, 옛날에 그 개보린 통을 박스로 사다 놓고 있었는데, 옛날에 제일파프 그거를 박스로 사다 놓고 있었거든요. 항상 찌부역하고 나면 미리 알아요, 벌써. 신경이. 어느 순간인가 집에서 파스가 없어지고 개보린이 없어졌어요. 집에서. 그리고 지금은 뭐 거의 안 아파요. 제가 막 스트레스 줄 때 있죠. 막 스트레스 줄 때는 가끔가다 취한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또 알아서 기어야 돼요. 요새는. 하여튼간 그렇게 건강이 중요한데 그 건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여기 운동하시는 분 계세요? 내 몸을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하는 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많지 않잖아요. 제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전 이 사업을 할 때요, 초반에 초기 사업자들 있잖아요. 물어봐요. 아침 운동하세요? 제가 운동을 뭘로 따지냐면은 본인을 제어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뭘로 판단하냐? 매일매일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운동을 매일매일 하냐로 저는 판단을 해요. 왜? 제일 중요한 게 난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의 건강인데 그 하루하루 조금 하는 거. 예를 들어 조금 하는 게 좀 걷는다거나 뛴다거나 줄넘기 좀 한다거나 남자 같으면 아령을 좀 든다거나 사실은 2, 30분이거든요. 그 2, 30분 하는 행위 자체를 보면 어때요? 굉장히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 이상한 사람 아니면 다 하잖아요. 이거 좀 걷고 하는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 행위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 이거를 매일매일 반복하는 건 어떻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요. 적어도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버는 숫자가 바로 뭐냐? 여기 이렇게 손든 사람들이에요. 그 숫자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비즈니스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이 사업은 주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세일즈맨만큼 원하면 세일즈맨만큼 되는 거고. 내가 얼마큼 원하냐. 그 원하는 만큼 내가 제대로 대가 지불을 한다. 그게 나를 제어하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첫 번째로 행위를 뭘 거쳤냐. 매일매일 조금씩 해도 운동하냐. 그 운동하는 분들은 본인을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웬만큼 해도 남들이 뭐라 그래도요. 별로 그러냐? 그래. 저 옛날에 제가 세미나 할 때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제 옛날 선배가 그래? 너 왔냐? 그래. 제일 싼 거 하나 놓고 가. 옛날 같았으면 제가 그거 안 팔죠. 옛날 직장 다녔을 때 같으면 더럽고 치서. 그리고 앞으로 그 선배 안 보죠. 어쨌건 제품을 제일 싼 거를 60만 원짜리 주고 제대로 쓰게 했단 말이에요. 제대로 쓰게 했더니 어찌됐건 제품 쓰고 거기서부터 소개가 돼서 나와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장님. 사장님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사장님이. 거기서부터 소개돼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하여튼간 이 사업은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쉽다고 얘기하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운동하는 행위를 봐보세요. 그 행위 어렵지 않죠? 네,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 쉽지가 않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쉽지도 않지만 절대로 어렵지도 않다라고 하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왜 어렵지가 않냐? 저 같은 사람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를 하냐? 스폰서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 아마 이 시간이 끝나고 많은 부분들 조금 나와서 미팅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나가면 돼요. 그 반복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브랜드 마케팅과 사업성. 브랜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반복적으로 버는 거고, 그래도 다른 회사보다도 가장 많이 주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많이 줘요. A사의 다이아몬드 아시죠? 굉장히 저보다도 매출액이 훨씬 큽니다. 매출액도 훨씬 크고, 이렇게 그룹 행사 같은 걸 해도요, 저보다 굉장히 많아요. 몇 배가 더 많아요. 봉급은 저의 10분의 1이에요. 평균 봉급. 10분의 1이에요. 거기 보통 다이아몬드 정도 되면은 보통 800, 900? 이 정도 받으니까. 제 10분의 1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사업성이에요. 보상을 해주더라도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주냐?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소비자 하면은 소비자만큼만 보상을 했죠. 우리에서의 소비자는 어떻습니까? 100원에 살 거를 70원에 사면 그만. 오케이. 좋은 제품을 싸게 할인해 샀으니까 그걸 끝이에요. 거기에 뭐 6,000원, 10,000원 이렇게 안 해줘요. 우리는 어떻게 주냐? 그렇게 6,000원, 10,000원 딴 회사들이 조금 나눠줄 거를 그렇게 만든 사람 있죠.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사업자예요. 그 사업자한테 몰아줘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업자죠.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면 답은 간단해요, 사실. 운동하듯이.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기도하듯이. 굉장히 쉽지만 쉽지 않은. 그렇지만 그 행위 자체가 어렵지 않은 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쌓여지게 돼 있습니다. 이론상 브랜드 마케팅의 특성상 쌓이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뭐가 되건 어떤 이유가 되건 무슨 이유가 되건 상관없다고 봐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서 가장 큰 매력이 아까 안정적인 삶, 안정적인 소득, 평생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장 큰 매력이었던 거를 알아서 해고 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것이 사실 저런 봉급도 가장 많이 주는 회사고 커미션도 많고 제품도 이런 거고 나중에 한 거예요. 어쨌건 뭐가 됐건 그것이 욕심이 됐건 아니면 저처럼 초반에 어떤 도끼가 됐건 상관없다고 봐요. 그거를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손자병법에서 나온 병사들의 분노를 꾸준하게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각자의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그걸 저는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어찌됐건 개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걸 꾸준하게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리더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저희 옛날처럼 도끼일 수도 있고요. 도끼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고 다른 말 없나? 도끼일 수도 있고 여기 각자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욕구일 수도 있어요. 욕구. 아니면은 어떤 뭐랄까요? 바라는 거. 제 사업자 중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 아기 때문에 시작했던 분이 있어요. 남편 봉급 생활이 좀 힘들어서 아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애한테는 좀 이렇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시작했던 분이 아기 과외를 좀 시키고 그거가 욕구가 좀 더 생겨가지고 좀 더 벌고 하다 보니까 한 사업한 지 한 5년째 되던 해 지금 현재 블루 다이아몬드가 돼 있고 그 여자가 혼자 시작해가지고 한 달에 적어도 한 2, 3천만 원 버는 사업자가 돼 있어요. 재밌는 사업자 중에 그런 사업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냐? 저기 지방에 큰 리더가 돼 있어요. 지금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처음 얘기한 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간 그랬던 분들 누가 됐건 애기 자전거를 사주기 위해서 시작했던 분도 있고 아니면 커다란 비즈니스로 시작했던 분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셀러리맨의 어떤 그런 좁은 마음에 이것이 이러이러한 거구나라고 느꼈던 것도 있고 뭐가 됐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런 밑바닥에 있는 그런 욕구, 욕심 그동안에 내가 적응해왔던 옛날에 그 쓰잘데기 없는 자존심을 가진 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 마케팅을 제대로 정말 이해하고 사업을 한다면요. 이 마케팅은 이걸 지켜줘요. 왜? 특성상 브랜드 마케팅과 그 사업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충분하게 시간적인 문제지. 비록 좀 내가 늦어가지고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하고 혼자 하고 좀 늦을 뿐일지는 몰라도 분명히 읽어낸다고 하는 시스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고 오늘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다 좀 이해를 하셨길 바라요. 이 사업이 도대체 그 NSC라는 회사가 좀 뭐가 틀린지는 좀 대충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고개가 좀 끄덕끄덕 그려지네요. 자, 어디 가서든지 저는 이런 마케팅 얘기를 많이 하고요.
우리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 실제로 그걸 만든 회사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